한 대학교의 강의실, 젊은 동양인 남성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네요. 몇몇은 아예 폭소를 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고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은 그런 학생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 이 강의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심려치 마시고 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네덜란드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 중인 소피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역사소설과 전쟁사에 푹 빠져 살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정치 외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외교 이슈나 국제 문제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선진국 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을 떠올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의 나라들은 뭔가 발전이 더딘 나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아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 정도였죠.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던 건 아마도 K-팝과 K-드라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BTS의 노래를 몇 곡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어요. 한국은 연예 산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저의 첫인상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1세기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역시도 왜 한국이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BTS, 김치, K-드라마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지만 아시아의 나라들은 유럽만큼은 아니겠지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강의 주제는 21세기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론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GDP, 국내 총생산, 군사력, 경제력. 저도 조용히 노트에 GDP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선진국의 기준은 늘 경제 규모와 군사력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삶의 질, 디지털 인프라, 시민의식, 공공시설의 편리함이 중요한 기준이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에서도 요즘은 삶의 질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덧붙인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선진국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 한국이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모여있던 친구들도 웅성거리며 서로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라고 소공어리는 게 들렸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 공공시설,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이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한국이 특별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의 도시 환경과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했다는 교수님의 설명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주 언급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생활 인프라였어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고? 우리 집 화장실에도 없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공중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지만 유럽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청결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국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무료일 뿐만 아니라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셨죠.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도 호텔급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장실 수준만으로도 한 나라의 시민의식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물도 안 내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정말 충격이었죠. 이 강의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시민의식이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생활 수준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의 무인 시스템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이 보편화되어 있었죠. 손님이 스스로 결제하고 계산을 마친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유럽에서는 가게에 직원이 있어도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으로 운영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은 진짜 독특한 나라구나.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이후 한국에 관심이 생긴 저는 결국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생활할 학교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헐! 기숙사에 헬스장과 독서실이 있다고? 네덜란드의 대학 기숙사는 그냥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숙사는 공용 헬스장, 독서실, 카페,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기숙사라고? 이건 기숙사가 아니라 미니 호텔 같은 느낌이었죠. 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도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에서는 무인 키오스크로 계산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편하네. 보통 유럽에서는 웨이터를 불러야 주문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손님이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선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리하다는 걸 느꼈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버스를 몇 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늘 불편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급행 버스의 경우 남은 좌석의 수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정말 엄청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대단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한동안은 정말 우울함을 느낄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방학 동안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인지 이번 학기는 이전 학기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덜란드에서의 일상이 익숙했지만 한국에서 보냈던 몇 개월의 시간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죠.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길거리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과 호텔 같은 기숙사, 그리고 무인 카페와 편의점의 편리함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기숙사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너 한국에 다녀왔다며? 어때? 진짜 BTS 때문에 유명한 거야? 제 친구들은 한국을 K-팝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BTS도 대단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야. 디지털 인프라, 생활 수준, 시민의식, 공공시설까지 유럽보다도 앞서 있는 게 많아.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직접 가보면 알아. 네덜란드에선 상상도 못할 수준이야. 저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는 세계경제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됐어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세계경제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이번 강의의 주제는 20세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 변화와 선진국의 도약이었어요. 교수님은 첫 수업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를 하나만 고르라면 어디를 떠올리시나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제 노트에 혼자 조용히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용기 있는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의 재건. 이때 교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도 재건에 성공한 나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나라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어라? 한국이라고? 지난 학기에 이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죠.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커다란 스크린에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파괴된 도시,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생활 환경이 사진으로 보여졌어요. 이 시기에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했죠. 하지만 이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교수님은 조용히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맴돌았죠. 그때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 리우가 손을 들었어요. 리우는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던 리우는 이번에도 뭔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교수님,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리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선진국의 기준이라고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집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터뜨린 푸하하하 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게 진짜야? 학생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웃고 물도 뿜어내며 배를 잡고 웃는 학생들도 있었죠. 저도 그 순간 웃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푸핫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리우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리우 학생, 당신의 발언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리우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중국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에 화장실이 없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국가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의 발언에 강의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고 옆자리의 프랑스인 친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탁자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군요. 한국의 주거 인프라와 생활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강의실 전체에 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뭔가 흥미진진한 상황이 시작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이거 뭔가 재밌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은 준비했던 자료를 닫고 인터넷 검색을 하셨죠. 그리고는 여러 이미지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뜬 첫 번째 사진은 한국의 최신 아파트 내부였어요. 거실에 놓인 대형 소파와 넓은 창문이 보였고 그 옆에는 고급스러운 부엌과 세련된 다이닝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었어요. 침실, 거실, 부엌, 드레스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내부입니다. 화장실 화면이 확대되었고 비대 시스템이 보였죠. 옆에 붙어 있는 리모컨 패널에는 온수 조절 버튼과 건조 기능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리우 학생이 말한 화장실이 없는 한국의 주거 공간입니다. 강의실에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푸하하하하하하. 학생들은 책상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학생은 물을 뿜어버리고 휴지로 책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고? 저 변기가 보이는데도 화장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
옆자리 친구가 리우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리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제가 그 표정을 보니 대리 수치가 느껴질 정도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대학까지 와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이렇게 모두가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리우는 저런 정보를 중국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대학생에게 주입을 시킬 정도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교수님이 또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이번엔 한국의 공중 화장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때 한국의 공중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 익숙했어요. 화면에 비친 화장실은 깔끔한 내부와 모든 칸에 비치된 휴지가 보였습니다. 바닥도 반짝반짝 빛났죠. 우리가 흔히 유럽의 공중 화장실을 떠올리면 동전으로 문을 열어야 하거나 심지어 청소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무료일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곳은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비데 시스템이 설치된 공중 화장실 사진이 떴을 때 강의실 전체가 또다시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진짜야?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네. 와우, 한국 진짜 대단하다. 학생들은 감탄의 연발이었어요. 리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다시 리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리우 학생, 아직도 한국의 주거 공간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강의실은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리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결국 팩트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 팩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리우가 주장했던 말들은 단순한 편견과 허위 정보였지만 교수님의 팩트는 사진과 영상,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죠. 이 강의 이후로 저는 모든 정보를 검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들었다 는 말로는 절대 논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배운 거죠. 편견이란 것은 스스로 쌓아올린 벽과 같아. 이 벽을 깨부수는 유일한 도구는 팩트라는 망치일 뿐이지.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한국을 경험했지만 오늘 강의에서 한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리우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강의를 듣고 발언을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보려면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편견은 가장 위험한 무기다. 왜냐하면 그 무기는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이지. 강의가 끝나고도 강의실을 떠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라는 말로 수업의 여운을 나누고 있었죠. 저도 그런 대화를 들으며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 보고 온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네. 사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로도 한국이 그렇게 좋아?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직접 가보면 안다니까. 한국에선 공중 화장실조차도 호텔급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에이, 설마 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오늘의 강의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주변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어요. 와, 한국 아파트 진짜 미쳤다. 야, 너 네덜란드 아파트에 비데 있는 거 본 적 있냐? 없어. 우리 집에도 없는데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고? 미친 거 아냐? 심지어 프랑스 출신의 마리가 깔깔대며 말했습니다. 와우,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은 돈을 내고도 더러운데 한국은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깨끗하다고? 옆에 있던 스페인 친구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페인에서 길거리 화장실을 봤을 때 그냥 도망쳤어. 근데 아까 본 한국의 화장실은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수준이었어. 정말 믿기지 않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하하하, 맞아. 한국에서는 심지어 편의점 화장실도 호텔처럼 깨끗해. 그러자 카를로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로? 편의점 화장실도? 응, 진짜야. 한국에서는 편의점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거든. 그 순간 카를로스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와, 유럽에서처럼 혹시나 화장실 갈 일이 생길까 싶어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그 강의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 리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강의 중에도 예전처럼 무턱대고 손을 들고 발언하지 않았어요. 대신 발언을 할 때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라고 말하며 항상 팩트와 데이터를 근거로 발언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모습이 꽤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리우는 교수님의 팩트 폭행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한 뒤 많이 변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리우를 다시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우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 대뜸 말을 걸었어요. 너 한국에 갔다 왔다며. 솔직히 말해봐. 한국 진짜 그렇게 좋아? 저는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좋아. 다음에 꼭 가보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야. 리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리우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해 다녀오더니 저보다 더한 한국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현재 리우는 한국계 네덜란드인인 리아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학교 누구보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리우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놀랠 놀자죠. 근데 한국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나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반전이 있는 소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는데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